자, 워렌 버핏이 일단은 TSMC 반도체주를 샀어.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될 점. 요 기사 보면은 아, 앞으로 이거 더 가겠구나. 오래 가겠구나. 자, 비트 16.6 방송 시작하자마자 살짝 빠지네요. 16.6 그래서 뭐 빠진다고 하기도 좀 뭐하고 1.42%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고, 뭐 2270 리플 500원, 뭐 도지코인 117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알케이페이는 또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업비트 거래대금 보자. 칠리즈 제일 많네요. 또 리플, SEC 소송 관련해서 또 이런 것들도 나왔고, 아프리카 또 오늘 협업. 자, 미국 증시는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 2.8, 뭐 아마존 0.46%, 애플 1.19 이런 식으로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새벽 동안 새벽 내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 어떻게 보면 좀 쇼치거나 뭐 선물 거래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여전히 안 나와. 앞이 깜깜하다는 건가? 자, 0.17 뭐 1218달러 그래서 살짝 빠지고 있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은 지금 FTX 사태가 있기 때문에 요거 안정되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들다. 75.34% 롱 비율. 자, 뉴욕 증시 러시아 추정 미사일의 오름폭 줄여 나스닥 1.45%. 일단은 오늘 러시아 관련해서 러시아랑 이제 폴란드 이제 미사일이 두 발이 떨어졌는데, 뭐 사망자가 두 분 이렇게 두 명이 사망자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드릴 거고, 일단은 이번 주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연준 의원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11명이 있죠. 11명이 발표를 합니다. 12월 15일 금리 인상 어떻게 할 겁니다. 뭐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 할 건데, 우리 부의장 누님이 좋은 얘기를 해줬어. 시장이 원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곧 느려질 거다. 그래서 12월 달에 75bp가 아닌 50bp 할 수 있겠구나. 시장의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근데 뒤에가 딱 하나 붙어. 더 할 일이 있다. 요게 뭘까?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더 할 일이 있다. 중국 죽이기.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중국 죽을 수 있겠죠? 최종금리를 더 올리겠다. 얼마 전에 FOMC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죠? 최종금리 올릴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금리를 올리겠구나. 기대 인플레이션 낮추기. 역시 우리 코인이시 가족분들은 수준이 높아. 수준이 높아. 다른 방송 보면은 이런 대답 안 나옵니다. 대답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최종금리를 올리겠다.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빅스텝 시사 물가 목표 달성에 집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브레이너드 누님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바이든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진영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라고. 이 누님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만 보면 딱 알아. 맨날 암호화폐 안 된다, 도박이다 막 했던 누님. 많이들 보셨죠? 엘리자베스 워런. 이 누님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진보 진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보고, 야, 연준 의장 쟤 때려쳐야 된다. 진짜 위험한 남자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연임을 했죠. 연임 유임을 했을 때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민주당이 이제 진보 진영인데, 브레이너드 누님도 진보 진영이에요. 환경 갖고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고, 이 누님도 엘리자베스 진보 진영이다.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계속해서 연임 안 된다 했던 인원들한테
제노파 연준위원장이 딱 연임이 됐어. 불만이 많겠죠. 민주당 내에서도 불화가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의장 자리를 브레이너드 누님을 딱 앉혀놨어. 바이든이. 그러면서 제노파 연준위원장 사이좋게 지내라. 브레이너드 누님 딱 앉혀놓고 부의장 2인제 자리에 앉혀놨지 않냐. 그렇게 되면 상원 인준 절차라던가 요런 그 각종 절차들이 매끄럽게 갈 수 있겠죠. 왜? 자기네 당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안 돼. 그러면 브레이너드 누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영향이라던가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누님이 어디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바이든이 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바이든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물가를 잡고 싶어 할까? 지금 미국 정부는 달러 강세가 좋을까 나쁠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나쁠 거 없죠. 나쁠 거 없습니다. 지금 재무부 유동성 부족 문제 이런 것들만 아니면은 나쁠 거 전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지금 브레이너드 누님이 한 얘기면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 12월 달에는 50bp는 가겠지만 내년에 있을 1월 31일 그리고 2월 1일 그때 한 번 있고 또 3월 달에 한 번 있죠. 그 두 차례에서 많게는 50bp까지도 올릴 수 있겠구나. 최종금리 한 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너드 누님이 이야기한 거는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싹 해줬지만 정작 속내는 매파적이다. 매파적이다. 그리고 이 누님 말고 다른 의원들은 매파적, 그냥 다이렉트로 꽂았어요. 매파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선거도 이제 다 완벽히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좋은 얘기를 좀 해줘야 돼. 또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바이든 그 입장을 또 얘기를 해주는 좋은 얘기를 좀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자, 요게 문제야.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5.9%. 자, 이거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어요. 수치가 어떻게 나왔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 상승했습니다.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뉴욕 연은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5.9%가 7월달 이후 최고입니다. 7, 8, 9 살짝 꺾였는데 10월달부터 다시 튀었어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미국 국민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 같대. 물가가 높을 것 같대. 그러면 라면, 빵값, 휘발유 가격이 높아질 것 같대. 지금이라도 사재기 해야겠구나. 사놓겠죠. 그러면 소비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물가는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어떻게 된다? 1970년대처럼 물가가 높은 시절을 10년 동안 가져갈 수도 있다. 그거 지금 문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게 무서워서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는 건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 10월달.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은 지금 일단 오늘 새벽에 나온 지표들 보면은 10월달 PPI, 전월 대비 0.2%, CPI 이어 인플레 둔화 신호. 지금 월가에서는 최근에 미국 CPI가 7.7%가 나왔죠. 야, 월가 예상치가 7.9인데 7.7? 물가는 꺾였구나. 환호성을 지금 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월가 예상치가 0.4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0.2야. 야, 생산하는 물가지수도 이렇게 적게 나오고 진짜 물가는 끝났구나. 요런 지표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환호하고 있어. 근데 정작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5.9%.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다시 10월 달부터 올라간 거예요. 뉴욕 연은에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연준 위원들이 물가를 금리 인상을 이제 몇 bp 하고 요런 통화 금리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연은에서 이렇게 데이터 수집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신빙성을 좀 높게 봐야 된다 그럴까? 연준에서는 뉴욕 연은 요거를 좀 높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통화회의 때. 야, 연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갔더라. 이거 지금 국민들 기대 인플레이션 못 꺾으면, 고착화되면
물가 못 잡는다. 그럼 너네들이 발언을 세게 하든 아니 금리 인상을 진짜 세게 올리든 둘 중에 하나 해야겠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12월 달도 FOMC가 절대적으로 뭐 좋은 얘기 나온다? 그거는 기대하기 힘들다. 12월 달에 FOMC에서 뭐 금리 인상을 멈춘다, 뭐 속도를 조절한다.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번에 성명서 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피벗,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없습니다. 12월 달도 그대로 간다. 제너팔 연준의장이 했던 얘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15일날 또 중요한 게 FOMC 점도표 나오죠. 요게 이제 최종금리가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건지 점을 찍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한 차례 또 울 수도 있다. 요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분석도 그렇고 지금 시장은 너무 환호하고 있어. 자, 저번 시간에 여쭤봤었죠. 달러가 꺾인 이유. 달러가 꺾인 이유에 대해서 막 여러가지 답변들을 주셨는데 정작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 달러 꺾인 이유가 없어. 불분명해. 금리를 낮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을 뭐 제대로 이렇게 언급한 것도 없어. 인상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참 우리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달러 강세가 꺾였나요, 코인이슈님? 달러 이젠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아직 시기상조다. 물론 지금 많이 꺾긴 꺾였지만 다시 한번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너무 많아. 지금 폴란드랑 러시아 만약에 확전이 된다고 하면 달러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지켜보셔야 될 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어. 시장 예상치보다. 근데 생산자 물가는 뭐냐면 후행지표입니다. 경기 후행지표예요. 그 뜻은 뭐예요?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있다는 걸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 세부 목록을 보면은 음식 가격이라던가 휘발유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 뜻은 아직 물가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시장은 물가 정점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또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월마트 3분기 실적 예상치가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은 월마트 같은 경우 이제 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재고를 좀 많이 떨었다 그래요. 그래서 순이익이라던가 매출이 예상치보다 상회했다. 좋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렌 버핏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거 아주, 워렌 버핏이 샀더니 TSMC, 제프리스, LPX 새 주식 폭등.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워렌 버핏이 얘를 왜 샀을까? TSMC. 만세 TSMC. 우리 삼성 넣으신 분들은 아주 아쉬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거의 뭐 1대 주주급으로 많이 샀죠. 그리고 TSMC를 산 게 이제 이번에 나왔습니다. 3분기 때. 왜 삼성을 안 사고 TSMC를 샀을까?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죠.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건데, 자, 워렌 버핏이 일단은 TSMC 반도체주를 샀어.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될 점, 요 기사 보면은 앞으로 이거 더 가겠구나, 오래 가겠구나,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길어지겠구나. 그거 딱 느끼셔야 돼요. 요런 것들 기사 하나로 워렌 버핏이 산 이유가 뭘까? 옥시덴탈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요런 생산한 기업을 산 이유가 뭘까?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블록 경제도 맞고, 우리 잠만보님. 그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테슬라 제가 단기적으로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복을 잘 못하고 있죠.
앞으로 그 주식하시는 분들인데 뭐 전기차가 좋아요, 뭐 어디 부분이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이따가 또 한 개 뭐 또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앞으로 트렌드가 있어. 트렌드가 있고 일단은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뭐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애플, 테슬라 작년에 하던 투자 방식으로 그대로 포트폴리오 갖고 주식을 하던가 코인을 하면 그거는 성공할 수 없어요. 주도주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불장을 뭐 기다리고 1억 5천 뭐 2억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또 불장이 이제 올 때는 주도주가 다시 한 차례 이렇게 바뀌는 그때 시점을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보시면은 워렌 버핏이 TSMC 샀어?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 반도체 대립하는 거 좀 길어지겠구나. 좀 길어지겠구나. 옥시덴탈을 샀어? 천연가스 관련해서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선 수준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겠구나. 그런 것들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정 한번 짚어드려야겠죠. 자, 11월 15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예측치 0.2 예측치가 올라갔죠. 0.4였는데 발표가 0.2% 이렇게 나왔고, 자 11월 17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치 10%. 일단 17일날 또 중요한 게 뭐 있냐면 우리 과자 형님 영국 총리 리시 수네 이 형님이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감세안에 대해서 뭐 그 세금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괜찮다 그러면서 파운드와 같이 올라가면 달러 강세는 살짝 꺾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12월 1일 미국 근원개인 소비지출 PCE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나 식량 가격을 제외한 지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표가 높게 나오면 12월 15일날 시장은 75bp 금리 인상도 할 수 있겠구나 요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또 한 차례 울 수 있겠죠. 자 12월 15일 미국 FOMC 회의 금리 결정,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12월달. 그래서 일단은 11월달에는 중요한 지표는 얼추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뭐 연준위원들, 그리고 그 일주일마다 나오는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라던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브레이너드 누님이 뭐라 그러냐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대. 대신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남았대. 금리 인상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금리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좋은 얘기도 한번 싹 흘려주고 매파적인 발언도 하고, 그래서 아직 시장이 물가가 뭐 끝났다 정점이다 이런 것들은 아직 시기상조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정점일 확률은 한 80% 정도 됩니다. 물가는 이미 우리 미국에서 몇 프로 나왔죠? 제일 높았을 때가 9.1이었나요? 자, 이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자, 보시면 9.1이었죠. 7월 달에. 아마 코인이슈 개인적인 생각도 9.1이 최고점이다. 정점은 이미 찍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7.7이 뭐 나왔다 그래서 7.7% 막 초반대, 6%대 막 급격하게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겨울철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수요는 아직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데 만약에 또 급격하게 추워지거나 기후가 또 급변하게 되면은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8%대, 7%대 아무리 떨어져도 7% 중반대는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드라마틱하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9.1은 정점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모르지. 사람이란 게 또 진짜 막말로 뭐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폴란드라던가 이렇게 또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또 터지면 그거는 또 예측할 수 없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10월달 다시 올라갔다는 게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거 다들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으로 따지면 상승. 미국 PPI 너무 좋게 나왔어.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값 약간 올라도 그래도 PPI가 너무 좋게 나와서 상승을 했어. 쭉 올라가다가 월마트까지 또 좋게 나왔네. 상승해 하다가 러시아가
폴란드를 또 미사일을 던졌대. 쭉 하락하죠. 달러가 강세로 한순간에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기사를 나왔어요? 이거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 미사일을 막으려다 한 거다. 잘못 튄 거다. 경계선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살짝 시장이 또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우리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제 일단 같이 올랐어. 미국 증시 오르면서 우리 코인 시장도 같이 올랐습니다.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근데 요거 힘 못 쓰고 쭉 떨어지죠. 힘을 못 씁니다. 상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